OTT 시대의 우리 고객들은, 우리 시청자들은 굉장히 컨텐츠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트렌드북 작가이자 컨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 노가영입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컨텐츠 분석가로서 이 K 컨텐츠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K 컨텐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컬럼 기고라든지 꾸준하게 책을 쓰고 있고, 또 유튜브, TV,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2018년 유튜브 온리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매년 출판되고 있는, 또 약간의 팬덤도 있는 컨텐츠가 전부다라는 트렌드북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년 정도의 기업 생활은 CJ CGV 그리고 이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컨텐츠 투자 유통으로 이제 기업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후 뭐 KT, SK텔레콤 같은 이제 IT 통신 기업에서 미디어 전략, 그리고 컨텐츠 투자, 그리고 OTT 사업 전략 전문가로서 리더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컨텐츠의 중심은 다들 일본이라고 했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선진국이라고 했었고,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집중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여 년간 일본은 그 특유의 로컬성에 더 집중해가면서 이 글로벌 세계의 어떤 보편화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에서는 조금 멀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동일 기간 우리 K 컨텐츠는 헐리우드 어떤 컨텐츠 문법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재창조해 가면서 이 글로벌 세계 문법, 세계 어떤 보편적인 유니버셜 코드에 점점점 다가가면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OTT에서 잘 나가는 이 K 드라마를 보면 헐리우드 상업영화의 문법을 굉장히 답습하고 있고 굉장히 흡사하면서 재창조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우리 K 컨텐츠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따라하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제2의 컨텐츠 강국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꼭 TV 컨텐츠가 아니라 유튜브 컨텐츠를 보더라도 굉장한 어떤 지식정보 컨텐츠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여타의 어떤 교육 플랫폼들이나 또는 뭐 TV에서 우리가 접하기 힘든 레전드급의 해외 석학들, 또는 이제 글로벌 시장 경제를 막 쥐었다 폈다 하는 어떤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정말 양질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OTT 시대의 우리 고객들은, 우리 시청자들은 굉장히 컨텐츠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B2B형 컨텐츠를 기획할 때 과거의 어떤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어떤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떤 컨텐츠에 지금 주머니를 열고 있지, 약간 이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컨텐츠의 기획력은 더 빨라야 되고, 그리고 또 컨텐츠의 이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는 더 높아져야 되는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하고 있고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슈퍼 빅 플레이어들에 조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 또 컨텐츠 플레이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가 그 실질의 의미는 조금 없어졌다라고 보입니다. 실내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디즈니만 보더라도 사실상 뭐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OTT이지만 실은 컨텐츠 투자액 자체를 보자면 일반적인 헐리우드 스튜디오 그 이상의 또 돈을 자체 제작 컨텐츠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즉 스튜디오보다 더한 스튜디오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빅 플레이어들의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컨텐츠 플레이어 간의 이 어떤 경계 자체가 조금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컨텐츠 컨버전스에 대한 흐름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컨텐츠에도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드라마, 그리고 뭐 지식정보 컨텐츠, 다큐멘터리 경계 자체가 이 외향적으로는 이 장르라는 경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융합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 더 가파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대중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쓸신잡이라든지 알쓸범잡, 또는 뭐 여러분들 과거에 좋아하셨던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또는 뭐 골목식당,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예능과 지식 컨텐츠들, 창업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능 컨텐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바람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방송국이죠. CNN이라는 이 뉴스 방송국이
CNN 플러스라는 OTT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CNN 플러스가 이야기한 거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뉴스 앵커가 아닌 뉴스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까지도 이 컨버전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르들이 융합되기 시작하면 미래에는 이 컨텐츠의 포맷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취향을 기반으로 컨텐츠의 어떤 이 외양을 구분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그냥 한 문장으로 짚고 들어가자면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팬덤과 직접 거래하면서 이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전에 페이스북의 이사시기도 하셨던 이 마크 앤드리슨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개념 자체를 인터넷의 제3물결이라고 또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웹 1.0 시대에는 우리들이 정말 읽을 수만 있었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검색만 가능했었죠. 플랫폼의 일방적인 어떤 전달이었고 저희는 읽기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웹 2.0 시대에는 이 읽는 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견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덕을 본 기업들이 바로 이제 검색 포털들 그리고 SNS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로 그들이 광고 수익으로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또 이제 웹 2.0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이렇게 쓰면서 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웹 3.0 시대는 읽고 쓰는 거에 더해서 이 내가 만든 이 컨텐츠, 내가 적은 이 피드들을 내 소유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 놓는 우리의 어떤 흔적들이 플랫폼 기업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소유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아까 언급드렸던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담론이랑 이제 연결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컨텐츠 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컨텐츠 기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빠르게 지금 컨텐츠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지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IT, 그러니까 제조에서 서비스 앤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IT 서비스들이 굉장히 밀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컨텐츠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넷플릭스 창업주이자 CEO죠. 이 리드 헤스팅스가 수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었던 플랫폼 기업들의 시간 뺏기, 고객들의 시간 뺏기 전쟁 아마 이 관점으로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객들은 디지털 플랫폼 과잉 공급과 컨텐츠 과잉 공급의 시대에서 지금 너무 바쁘다라는 거죠. 모든 플랫폼들이 고객들의 시간을 어떻게 뺏을 것인지 이 시간과의 전쟁에 굉장히 집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업과 서비스들은 내 물건을 알리기 위해서 또 무언가의 어떤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 프로덕트를 알리면서 고객들과 소통할지 실은 이게 지금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